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의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뉴욕 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가 프라이데이가 속한 이 이제 그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느냐의 여부 이게 이제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충분히 연말 랠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 일부에서는 아직도 그 시장이 오히려 조정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또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뉴욕 시장에서의 분위기에 이제 더해서 환율이라는 이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또 감안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월요일인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 그 연말 랠리 기대에 대한 그 먼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플러스 0.91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작한 시장이었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그 매수가 이제 쭉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까지 합쳐지면서 장중에 1.62%까지 그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금씩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외국인이 이제 마지막 좀 팔자로 끝났는데 매도로 그 이유는 이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아침에 거의 10원 가까이 떨어지니까 그 소위 이제 액티브 펀드 같이 쫙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다가 환율이 다시 이제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내림폭이 줄어지니까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또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다. 코스피에서는 거의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2차 전지 포함해서 일단 주가는 모두 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74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54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538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제 2,534.34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32%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이 거의 1% 가까이 0.94 이렇게 퍼센트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일어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장중에는 3.18%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종가를 해서 약간 조금 좀 밀리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세는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3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25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92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96.83, 700이 거의 이제 가까이 다가갔죠.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무려 2.9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연이어서 7거래일을 연속해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의 밑단은 거의 완성된 것 같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큰 폭의 긴 양봉이 추가적으로 이제 양봉 형성은 음봉이 이어지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이런 그 양봉 상승이 더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환율은 이 시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1,402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1,900원이나 오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81억을 팔았어요. 81억을. 그리고 이제 기관이 1,284억을 샀습니다. 기타 법인도 있는 거로 봐서 삼성 이제 주변에서 좀
주변 법인들이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216억을 팔았고 기관만 241억을 사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기아, 신한지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거의 지금 이제 뭐 일주일 이상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어요. 385억, 302억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네이버도 외국인이 496억을 샀고 기관은 94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가서 보면 알테오젠은 오늘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그 대신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65억, 120억, 에코프로는 192억, 69억 이렇게 샀습니다. HLB도 외국인이 213억을 샀고 기관도 80억을 샀고, 리가켄바이오는 외국인은 183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36억을 사고, 참 말이 많은 알테오젠은 외국인은 191억을 팔았고 기관은 138억 원을 샀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섹터별로 보면 전선은 뭐 아시지만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니까 전선이 올라가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특히 또 미국 통신위원회가 중국 제품 제한하면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규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반사이 기대를 하고, 특히 이제 그 LS 일렉트릭이나 LS 쪽이 많이 오늘 올랐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력 설비와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은 삼성물산하고 미국의 그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전력 저장 프로젝트에 이제 같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로 오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CNT라고 부르는 탄소 나노 튜브, 그 뭐 제이오, 상보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제이오는 뭐 삼성 SDI에 납품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고, 상보도 뭐 이게 그 탄소 나노 튜브가 그 철의 100배 정도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강도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에 상당한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상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계약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찬가지로 의료 AI, 뷰노 루닛이죠. 이 두 종목이 끌고 가는 의료 AI 이쪽. AI 붙은 건 우리가 계속 신경 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 소재 장비 뭐 이거는 이제 그 유럽의 노스볼트 잘 아시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노스볼트 자체가 그 세계 10위권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크게 받는다보다 오히려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그 전기차 캐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 그 배터리에 대한 이제 그 뭔가 좀 규제 이런 거에 대한 반사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어쨌거나 수급적으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간 업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매도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2차 전지 뭐 다 물렸는데 누가 막 팔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빈지털이 같은 거죠. 따라서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일 이동평균을 굉장히 주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5일 이평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오늘 뭐 외국인은 팔았지만 어쨌든 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오르기는 오른 거니까 그런 그 소재 장비 쪽에 쭉 이어서 오늘은 이제 오르는 날이니까 전부 움직였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발언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서 가능하면 HBM 그 8단이나 12단을 포함해서 삼성이 빨리 납품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 거의 덕담 수준이에요. 이게 명예 박사학위 받으러 간 자리에서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뭐 재료로 오늘 또 작용이 됐어요. 근데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그쪽에 일하시는 분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납품 가격의 한 절반 정도를 얘기하고 있대요. 참
그렇죠. 욕할 수도 없고, 삼성전자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화폐, 이거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된 건데, 거기에 이제, 좀, 퍼져나가는 애플리케이션 파트에서 STO, 뭐 NF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움직이고, 제약 바이오는 진짜 요즘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이슈를 잘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개가 거의 뭐 전 섹터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많이 오른 날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지난 주말보다 더 강력한, 지난 주말에 이제 코스피가 조금 움직였는데 더 강력한 상승을 오늘 이제 보여줬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 환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좀 들어가 보면 이제 시장은 드디어 이제 오늘 이렇게 되니까 연말 산타랠리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늘 그런 거지만.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지난 주말하고 오늘 이렇게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좋게 반전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연말 랠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시장 휴장하고 또 일찍 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연휴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냐면 1년 내내 장사 못해서 적자나니까 이제 빨간색 잉크로 적다가 이번부터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한 시즌이 돌아왔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연말 소비를 참았던 거를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막 하니까 이제 흑자를 그래서 블랙 잉크로 적는다 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달 후에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까지가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 굉장한 소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간 동안의 소비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잘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소비에 관련된 수치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진짜 연말 랠리가 완성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가다 마는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결정될 거거든요. 근데 전미 소매협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 쇼핑에 나서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다. 지난해 이제 1억 8,200만 명이었는데 이걸 뛰어넘을 거다. 뭐 1억 8,400만 명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출 금액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수치들이 그렇게 부합돼야지 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주 후반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소비에 관련된 지표, 지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그거를 체크해 가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랠리지. 우리가 여기서 뭐 랠리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지금 뭐 하루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 또 보면 사실 우리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싼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싸니까. 그러니까 정말이지 연말 랠리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연말 랠리가 오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이미 시장의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데 있어요. 시장의 답은.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뭐 연말 랠리가 오면 진짜 좋은 거고,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대박이고, 뭐 안 와도 그 준비만 하고 있으면 뭐 그래도 그렇게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수익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AI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반도체가 요새 좀 그러고 있지만 엔비디아에 납품 못하고 우리는 이제 메모리 쪽이니까. 근데 뭐 어쨌거나 그다음에 뭐 조선, 일렉트리시티, 또
AI 관련된 로봇 또 의료 AI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을 기술 기반으로 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 관련 뭐 이런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뭐 트럼프 벌써 행정부가 막 일 진행하고 그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냐면 그동안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에서 이제 반등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관련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의 움직임이 이렇게 그 수급 라인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의 완성된 것도 있고 이제 만들어가는 초기인 것도 있고 그렇고 외국인들 기관이 이렇게 그 수급에서 수요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완벽하게 매매 원칙상 됐어라고 얘기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워낙 가파르게 솟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죠?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가파르게 빠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중심으로 하냐? 5일 2평을 중심으로 한다. 매매 원칙 아닙니다. 매매 원칙 기다리다가 놓쳐요. 팔 기회를. 만약 하나 올라갔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래서 그 5일 2평을 기준으로 해서 5일 2평에서 턱턱 주저앉으면 그러면 이제 좀 내려오는 그런 운영 전략을 쓰시는 게 어떠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이슈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바이오. 이거는 어떤 이슈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된다. 철저히 매매 원칙을 준수한다. 그러니까 흐름으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것들은 10일 2평이 꺾이지 않는 한 좀 흔들려도 그냥 홀드하고 가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한 20에서 30% 정도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근데 뭐 시장이 다 내 거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금은 그 정도는 그냥 현금 하세요. 그냥 스킵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70이나 80% 갖고도 잘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조금이지만 오늘 81억이지만 이제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잘못하면 이제 기술력이 없는 기술 기업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취급받을까봐 이제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간단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냥 환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기금이 그동안 이제 많이 커버를 해주면서 이렇게 그 주요 종목들 그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연기금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기금의 추이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뭐 계속해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기금도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국내 주식 편입 비율 딱 차면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잘 추이해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답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늘은 모처럼 이제 상승한 월요일이고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데 금요일 날 제가 빨간 셔츠를 입어서 오르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번에도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신라보다는 굵지만 신라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연말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을 그래도 기대할 수 있게 한 월요일 시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